저희 전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객체 제한 프로그래밍이 나오게 된 그런 배경을 설명드리기 위한 거였었는데요. 어떤 이렇게 학생이라고 하는 객체가 있을 때, 그리고 그 학생이라고 하는 객체는 이름과 세 과목의 점수들을 저장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으로만 보면 딕셔너리를 만드는 게 제일 간단해요. 그래서 딕셔너리로 키값으로 이름과 과목의 이름들을 키값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각 학생들의 실제 이름과 그리고 점수들을 밸류로 하는 딕셔너리가 있으면, 우리는 그 총점을 계산하는 수식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 평균을 계산하는 수식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반복문을 통해서 그런 똑같은 모양의 딕셔너리들을 갖는 리스트가 있다면 반복문을 사용해서 어떤 로직을 구현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런 방법의 문제점은 전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딕셔너리를 만들 때 키값들은 이렇게 하드코딩을 하게 되면 오타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키값을 사용해도 어, 그 객체를 만드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그 총점을 계산하는 코드나 평균을 계산하는 코드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모든 딕셔너리들을 항상 일정한 키값을 갖는 딕셔너리로만 만들어내도록 강제할 수는 없을까? 그래서 생각한 게, 그럼 함수를 이용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에게 객체를 만들 때 필요한 값들을 아규먼트로 넘겨주면, 그 값들을 이용해서 딕셔너리를 만드는데, 딕셔너리 키값은 함수 내부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다른 키값들은 가질 수가 없죠. 항상 똑같은 키값을 갖는 딕셔너리만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 위쪽에서 이렇게 총점을 계산한다거나 평균을 계산하는 코드가 오류가 나지 않겠죠. 그래서 함수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객체들을 다시 함수의 아규먼트로 줘서 어떤 계산하는 공식도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게 되면 좀 더 편리하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까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게 뭐냐면, 어? 그러면 총점을 계산하는 이런 함수나 평균을 계산해주는 이런 함수들은 스튜던트라고 하는 객체가 있어야지만, 스튜던트라고 하는 딕셔너리가 있어야지만 동작할 수 있는 함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객체들에 대해서는 이런 코드는 동작하지 않겠죠. 아규먼트가 반드시 create student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서 만들어진 딕셔너리여야지만 얘네들이 제대로 동작하는 코드가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 가장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죠.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라고 하는 이 데이터와 총점을 계산한다, 평균을 계산한다라고 하는 기능을 하나로 묶을 수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나온 게, 그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입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나오는 용어들을 먼저 좀 정리를 하고 좀 넘어갈게요. 객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오브젝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객체란 우리가 그 프로그램으로 구현할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그램에서 구현할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료 구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료 구조. 그러니까 학생이라고 하는 자료는 이름,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구현해야 될 대상이 학생이라고 하는 대상이랍니다. 그 학생이라고 하는 대상을 가지고서 총점과 평균을 계산하겠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때 필요한 자료 구조를 우리는 객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클래스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클래스. 클래스는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설계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객체를 만들기 위한, 객체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클래스에서는 두 가지를 보통 선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클래스에는 속성과, 속성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메서드라고 할게요. 메서드. 이 속성을 뭐 애트리뷰트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프로퍼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메서드는 그냥 메서드를 그냥 발음이 나는 그대로 한 거고요. 속성이란 그 클래스는 객체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라고 그랬죠. 객체가 갖는 자를 객체가 가져야 할 데이터. 데이터들을 그 객체의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객체가 가져야 할, 가져야 할 기능. 다시 얘기하면 함수를 메서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메서드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클래스 내부에서 선언하는 함수를 메서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함수는 우리 함수 만드는 거 지난주에도 했었고 오늘도 하고 그랬었었죠. 어떤 기능을 담당을 하는 거예요. 아규먼트가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아규먼트를 전달받아서 기능을 하고 기능을 수행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리턴해주는 코드 그거를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함수가 클래스라고 하는 코드 안에 있는 함수를 우리는 특별하게 메서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메서드는 함수다. 이거는 맞아요. 메서드는 함수다.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함수를 메서드라고 부릅니다. 아직은 이해가 조금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긴가민가 하셔도 괜찮아요. 코드를 만들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인스턴스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인스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스턴스는 생성된 객체, 메모리에 생성된 객체를 인스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클래스를 가지고서 만들어진 객체, 클래스 타입으로 만들어진 객체, 클래스 타입으로 생성된 객체를 인스턴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통 객체와 오브젝트와 인스턴스를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해요. 객체다, 인스턴스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객체는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한다면 인스턴스는 실제로 만들어진 객체만 인스턴스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생성자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컨스트럭터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생성자는 클래스 이름과 똑같은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 함수고요.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 함수고 얘는 객체를 생성해주는 함수. 객체를 생성해주는 함수. 그리고 우리가 곧 코드를 만들어 보겠지만 생성자를 호출하면 클래스에서 이닛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클래스에서 선언된 이닛 메서드가 호출이 됩니다. 이닛
메서드가 호출이 돼요. 여기는 practice를 앞뒤로 넣을게요. 왜 그러냐면 메서드 이름 자체가 언더스코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언더스코어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그런 특별한 이름의 함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용어들을 우리가 위쪽에서 만들었던 학생이라고 하는 것과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성적 처리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 성적 처리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객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학생이에요, 학생. 이름과 세 과목의 점수를 저장하고 있는 객체가 필요해요. 그럼 그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코드를 작성을 해야 돼요.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작성하는 코드를 클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 클래스를 가지고서 메모리에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성된 객체를 인스턴스라고 특별하게 다르게 불러요. 그리고 객체를 생성하는 과정, 그 객체를 생성해주는 코드를 생성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학생이라고 하는 거를 실제로 코드를 만들어 보면서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클래스를 선언하실 때에는요, 키워드를 클래스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클래스 이름은 보통은 대문자로 시작을 합니다. 변수 이름이나 메서드 이름은 소문자로 만드는 게 일반적인데 클래스 이름은 첫 글자만 대문자로 만들고요. 나머지는 소문자로 만드는 게 일반적으로 클래스 이름을 선언하시는 방법이에요. 물론 소문자로 만드셔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클래스 이름을 대문자로 시작하도록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생성자 함수를 만들어줘요. 생성자를 호출했을 때 실행할 코드를 만들어 주시는데 이 코드가 무슨 함수냐면 이름이 언더스코어 init 그리고 또 언더스코어가 있어요. 이런 메서드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메서드를 함수를 만드실 때는 어떻게 만들죠? 제일 처음 시작을 뭘로 해요? 함수를 만들 때 제일 처음 시작은 def. 함수를 만들 때 제일 처음 시작은 def죠. 그 다음에 함수 이름을 써주죠. init 언더스코어. 그 다음에 괄호 다음에 파라미터를 선언하죠. 자, 메서드는 반드시 셀프로 시작하세요. 모든 메서드는 셀프로 시작하세요. 이게 파이썬에서는 약속입니다. 자, 우리가 학생 한 명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죠? 이름이 필요하죠. 국어 점수 필요하죠. 영어 점수 필요하죠. 수학 점수 필요하죠. 이게 아규먼트들이에요. 이게 파라미터를 선언한 겁니다. 학생 한 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값들. 그 필요한 값들이 뭐냐면 그 학생의 이름과 학생이 시험 본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가 필요해요. 자, 이거를 이 네 개의 값들을 저장할 겁니다. 어디에 저장할 거냐면 self.name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할 거예요. 두 번째는 self.korean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코리안을 저장을 할 거예요. 그리고 self.english라고 하는 변수에 english를 저장을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self.math에다가 math를 저장을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를 init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유닛 함수. 자, 그 다음부터 만드시는 게 메서드예요. 메서드. 함수 내부에서 함수, 죄송합니다. 클래스에서 선언하는 메서드. 이니도 일종의 메서드는 메서드예요. 메서드는 메서드인데 약간 특이한 메서드예요. 어떤 특이한 메서드냐면 객체가 가져야 되는 속성들을 초기화해주는 메서드. 생성자를 호출했을 때 실행할 코드인데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객체가 가져야 하는 속성의 값들을 초기화해주는 메서드가 init이라고 하는 메서드. 그 다음에 얘는 일반적인 메서드예요. 자, 우리가 어떤 함수가 필요하냐면 이름과 국어 점수와 영어 점수와 수학 점수를 가지고 있는 객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국어, 영어, 수학 점수의 총점을 리턴해주는 함수가 필요해요. 자, 그런 함수를 이렇게 만들 거예요. def, total이라고 만들 거예요. 무조건 첫 번째는 셀프를 무조건 넣어주세요. 이건 약속이에요. 일단 그냥 약속이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클래스 안에서 def라고 함수를 만들 때에는 첫 번째 아규먼트는 무조건 self라고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얘는 리턴 하시면 돼요. 무엇을 리턴하면 되냐면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다 더한 값을 리턴하면 되죠. 자, 이거 self.korean 더하기 self.english 더하기 self.math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메서드는 평균을 리턴해주는 메서드예요. get mean이라고 할게요. 자, 여기도 self라고 써주세요. 그리고 리턴을 해주시는데 자, 여기서는 get total을 호출할 수 있죠. 근데 이 함수를 호출할 때는 특별하게 이렇게 호출하셔야 돼요. self.get total 이렇게 호출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누기 4. 이게 평균입니다. 총점을 3으로 나눠준 게 평균이잖아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 파라미터가 하나 있는 거 맞죠? 근데 여기는 아규먼트를 전달하지 않죠. 근데 이렇게 사용을 해요. 자, 일단 실행을 먼저 하겠습니다. 실행하시고 밑에 코드셋 새로 하나 만들게요. 자, 아직은 이게 코드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으세요. 객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보고 걔네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까지 보시면 얘네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아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첫 번째 학생을 만들게요. 그래서 변수 이름을 student 1번이라고 할 거예요. 객체를 생성하실 때는요. new라고 하는 키워드를 객체를 생성하실 때에는 그냥 이 클래스 이름과 동일하게 student라고 하시면 돼요. student하고 괄호 한번 해보세요. 괄호를 했더니 어떻게 코드를 작성하면 된다라고 하는 힌트를 주죠. 그죠? 자, 힌트를 주면서 student라고 호출하는 거는 뭐랑 똑같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init이라고 하는 함수와 똑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자, 그리고 아규먼트 몇 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name, Korean, English, Math죠. 우리가 만든 거랑 조금 다르죠? 무조건 첫 번째는 셀프였는데 셀프는 아무것도 넣질 않아요. name, Korean 그 뒤에는 파라미터 몇 개 선언되어져 있어요. 4개 선언되어져 있죠. 그것만 넘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홍, 길, 동 이렇게 넣을까요? 자, 국어는 100점이라고 할게요. 영어는 뭐 80점을 받았고 수학은 95점을 받았다고 해요. 자, 이렇게 하고 우선 스튜던트 1번이라고만 출력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기까지만 실행해 볼까요? 자, 이렇게 하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성자를 호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생성자를 호출한다고도 얘기를 하고 객체를 생성한다라고도 얘기해요. 메모리에 생성된 객체를 인스턴스라고 얘기하죠. 인스턴스를 생성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생성자를 호출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얘를 호출하게 되면 이렇게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면은요.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면 이 이름에 스튜던트라고 하는 이름에 뭐가 있어요? 클래스가 있겠죠. 그 클래스에 init이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셀프는 그냥 관습적으로 들어가는 아규먼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생성자에서 넣어준 4개의 값이 있죠. 하나, 둘, 셋, 4개의 값이 있죠. 얘네들은 순서대로 첫 번째 아규먼트는 name, 두 번째 아규먼트는 Korean, 세 번째 아규먼트는 English, 마지막 아규먼트는 Math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생성자 함수를 호출할 때 넘겨준 아규먼트들은요. 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init 메서드에 셀프를 제외한 나머지 파라미터 부분에 넘겨준 순서대로 아규먼트들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메모리에는 어떤 객체가 만들어지냐면 메모리에는요. 4개의 변수를 갖는 객체가 만들어져요. 그 4개의 변수가 얘네들이에요. 변수 이름이 name, Korean, English, Math예요. 4개의 변수를 갖는 객체가 만들어지는데 첫 번째 변수는 name.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name에 뭐가 들어갔어요? 얘가 들어간 거죠. 자,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self.name이라고 하는 거는 student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 이름이에요. 이게 student죠. 얘가 student입니다. student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를 self.name이라고 하는 거고요. 뒤쪽에 name이라고만 써져 있죠. 이 name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얘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규먼트로 전달된 값을 어디에 저장하겠다? student의 name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하겠다. 그럼 여기에 홍길동이라고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줄은요? 두 번째 코드 볼까요? 졸리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네. 자, 두 번째 코드는 이 student라고 하는 객체가 코리언이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변수에 뭘 저장하겠다? 여기에 전달된 값을 저장하겠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전달된 값이 100점이죠. 세 번째 줄은요. student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English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 거예요. 이 English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뭘 저장하겠다? 얘를 저장하겠다는 뜻이에요. 얼마에? 80점을 저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코드는 이 student라고 하는 객체가 mass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는데 mass라고 하는 변수에 95점을 저장하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문자열 한 개와 숫자 세 개를 하나로 묶어서 만들어진 거. 얘를 객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그동안 리스트를 다룰 때에는 뭐 숫자들의 리스트, 문자열들의 리스트 이런 식으로 다뤘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거는 이름이라고 하는 문자야. 그 다음에 세 과목의 점수. 요걸 합쳐서 하나의 객체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객체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 이렇게 이름이라고 하는 변수와 코리안, 잉글리시, 매스라고 하는 네 개의 변수, 이렇게 네 개의 변수를 갖는 한 객체를 정의하고 싶은 거예요. 그 정의할 때 사용하는 설계도가 클래스인 거고요. 클래스인 거고, 그러면 이름에는 문자를 저장해야 되고, 코리안, 잉글리시, 매스에는 숫자를 저장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에다가 값들을 넣어주는 거. 그 역할을 하는 게 이닛이에요. 그리고 이닛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 호출되냐 하면 이닛이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되는 거는 어떻게 했을 때? 생성자를 호출했을 때. 클래스 이름을 함수처럼 쓰는 거예요. 클래스 이름을 함수처럼 쓰면 그러면 뭐가 된다? 그게 init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는 거랑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메모리에 얘네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얘를 출력을 해보시면 뭐라고 출력이 되어 있죠? 스튜던트 오브젝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스튜던트라고 하는 타입의 객체입니다까지만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 1번 스튜던트 있죠? 스튜던트 1번이 가지고 있는 이름,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출력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름을 출력을 해볼까요? 이름 출력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스튜던트 1번 점 하세요. 점. 자, 점이라고 하니까 뭐가 보이죠? 네임, 매스, 코리안, 잉글리시 이거 그리고 get, min, get total이 보이죠? 자, 여기 점이라고 하면 코드 힌트를 보여줘요. 사용할 수 있는 코드들을 추천을 해줍니다. 아이콘 모양이 조금 달라요. 몽키 스패너처럼 생긴 거 있죠. 몽키 스패너처럼 생긴 거는 객체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 그 다음에 정육면체처럼 생긴 거 있죠. 얘네들은 객체가 가지고 있는 함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아이콘 모양을 보시면 얘네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변수냐, 함수냐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변수냐, 함수냐를 알 수가 있고 변수 이름은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점을 사용합니다. 점. 그럼 국어 점수를 출력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국어 점수를 출력하고 싶다. 국어 점수를 출력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스튜던트 1번 점 하면 또 나오는 게 있죠. 코리언이 나오죠. 영어 점수를 출력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영어 점수를 출력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스튜던트 1번이 가지고 있는 영어 점수니까 잉글리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수학 점수를 출력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스튜던트 1번 점 매스라고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는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네, 이렇게 됐죠. 자, 점이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점. 전부 다 변수 이름 다음에
student라고 하는 변수 이름 다음에 점을 사용했어요. 그죠? 이렇게 전부 다 점을 사용하고 있죠. 이 점을 참조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참조 연산자라고 부르는데 왜 참조 연산자라고 부르냐면 이 스튜던트 1번이라고 하는 거는 메모리에 생긴 객체를 의미해요. 그 객체를 찾아가 볼까요? 찾아가 보면 거기에는 무슨 변수가 있어요? name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죠. 그렇게 메모리에 있는 변수를 찾아가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참조한다는 의미예요. 메모리에 생성된 스튜던트 타입의 객체를 찾아가겠다. 이게 점이에요. 점. 그러면 그 메모리에 딱 가보면 거기 뭐가 있어요? 이름,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가 있죠. 그쵸? 이렇게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알고 싶으시면 스튜던트 1번 점 네임. 국어 점수를 알고 싶으시면 스튜던트 1번 점 코리안. 나머지도 마찬가지. 그럼 함수를 호출할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우리 총점은 함수로 만들어져 있죠. 총점은 함수로 만들어져 있는데 사용하시는 방법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일단 객체 이름 점 함수니까 get total. 평균을 출력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평균 출력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객체 이름 점 함수 호출. 이렇게 하시면 100점, 80점, 95점을 다 더하면 275점 맞죠? 275점을 3으로 나누면 91.6. 계산까지 된 거예요. 네.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총점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리고 평균을 계산하기 위해서, 함수의 아규먼트로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를 넘겨줬어요? 안 넘겨줬죠. 그죠? 그냥 get total이라고만 하고, 아규먼트 아무것도 없이 함수를 호출했는데, 여기 100점, 80점, 95점 세 과목의 점수를 더해줬죠. 맞아요? 그 다음에 미인이라고 하는 함수를 그냥 호출만 했어요. 아규먼트 아무것도 없죠. 근데도 뭘 해줬어요? 91.6이라고 하는 평균을 계산해서 줬어요. 이게 객체지향 프로그램의 장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스튜던트 1번이라고 하는 객체를 찾아가 보면 거기에는 색깔을 좀 다른 걸로 할까요?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라고 하는 점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점수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점수들이. 그러면 이 함수가 이런 점수들을 가지고서 총점을 계산해주는 함수가 되는 거고 이 함수는 여기 있는 점수들을 가지고서 평균을 계산해주는 함수가 돼요. 자, 만약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두 번째 학생을 만들어 볼게요. 스튜던트 2번이라고 만들게요. 생성자 호출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스튜던트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자, 이번엔 오쌤이라고 해요. 오쌤이라고 하는 학생은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이에요. 국어 점수 50점밖에 못 받았고요. 영어 점수 더 시험 못 봤고요. 수학 더 못 봤어요. 자, 이렇게 시험을 못 보는 학생이에요. 자,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복붙 좀 할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요. 여기 변수 이름만 스튜던트 1번 대신에 스튜던트 2번으로 전부 바꿔보세요. 그리고 실행해보세요. 어떻게 되죠? 똑같은
Korean, English, Math, Get, Total, Get, Win인데 자 이번에는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이번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객체에서 국어 이름과 국어 점수와 영어 점수 속성들을 찾았고 그 다음에 총점 평균이라고 하는 기능 메서드 함수들이 실행이 됐어요. 무슨 데이터에서 오셈 50점, 45점, 33점이라고 하는 데이터에서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데이터와 기능이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으니까 그 두 개를 데이터와 기능을 하나의 타입으로 묶어서 프로그래밍을 하자라고 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언하는 게 클래스인 거예요. 스튜던트라고 하는 객체가 있으면 스튜던트가 가져야 되는 속성들을 셀프로 선언하시는 거예요. 셀프라고. 셀프는 자신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튜던트 자신이 가져야 되는 변수 이름들 이런 뜻이에요. 스튜던트 자신이 가져야 되는 변수 이름들. 그럼 얘가 변수 선언. 이 변수에 저장해 주는 값들은 아규먼트로 전달된 값들이에요. 아규먼트로 전달된 값들. 그래서 셀프라고 하는 거는 이닛을 호출하는 객체를 셀프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학생을 만들겠죠? 학생이라고 하는 게 메모리에 생기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셀프에는 직접 값을 주는 게 아니에요. 셀프에는 직접 값을 주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만 직접 값을 주시면 되냐면 여기 있는 아규먼트 셀프 뒤쪽에 있는 파라미터에만 값들을 넘기시면 돼요. 메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서드도 셀프 자리에는 아규먼트를 주는 게 아니에요. 셀프는 자동으로 할당이 돼요. 예를 들어서 스튜던트 1번에서 getTotal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면 셀프는 누가 되냐면 스튜던트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셀프라고 하는 거 셀프.코리아는 스튜던트 1번 객체가 가지고 있는 국어 점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스튜던트 2번.코리안 이렇게 했으면요. 아니면 스튜던트 2번 getTotal 이렇게 했으면 여기서는 얘는 여기를 호출하게 되죠. 이때 셀프는 누가 되냐면 이 메서드를 호출한 객체가 셀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스튜던트 전부 다 스튜던트 2번이 되는 거예요. 스튜던트 2번이 가지고 있는 국어 점수, 스튜던트 2번이 가지고 있는 영어 점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객체들이 가지고 있는 값들을 이용해서 총점과 평균을 계산하게 돼요. 이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고 클래스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 지향에 대한 그런 개요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 어렵죠? 개념적인 내용이 있어서 조금 어려운데 코드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코드들은 아니에요. 뭐 기껏해야 더하기, 나누기밖에 더 있어요. 근데 개념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몇 개를 더 연습을 해볼게요. 클래스를 설계하는 걸 조금 연습해 보시면 이런 개념들이 와닿으실 거예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